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 우리 9장 그 기업가치 평가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가치 평가 모형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상대가치 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퍼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상대 그 기업의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 평가하려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옵션, 실물 옵션 가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할인 모형에는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요. 먼저 그 할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죠. 미래에 벌어들인 금액이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1기간 후에 CF만큼 벌고 2기간 후도 CF만큼 벌고 3기간에도 CF3만큼 벌어들였다라고 한다면 이 미래에 벌어들인 금액을 지금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거죠. 예,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 더해 준 거. 이거에 바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업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가치. 자, 그런데 이 CF를 갖다가 즉 미래에 벌어들인 금액을 뭐 무엇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배당으로 한다면 배당 할인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잉여 현금으로 한다면 잉여 현금 흐름 모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VA로 할 거면 EVA 평가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일 금액을 배당으로 할 거냐, 잉여 현금 흐름으로 할 거냐, 아니면 EVA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1번에 그 1번,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은 모두 그 할인 모형입니다. 할인 모형. 하지만 보기 4번 그 주가 배수 평가 모형은요,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 할인 모형에 의한 가치 평가법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보기 1번 보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가치는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할인 모형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잠깐 써봤죠, 여기에. 자, 그런데 일단 할인 모형은요, 세 가지를 추정해야 됩니다. 먼저 뭐를 추정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첫 번째가 바로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 R입니다. R.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본 비용이죠. 할인율.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또 추정을 해야지만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될 거냐. 즉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 기간. 그래서 현금 흐름 CF의 어떤 예측 가능 기간, 요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여기 1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자본 비용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요. 이 자본 비용을 갖다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본 비용이 바로 이제 할인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할인율은 또 이자율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할인율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 가치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 벌어들일 금액이 1,000원인데 지금은 괜찮아서 상황이 10% 이자를 받고 있는데 미래에 벌어들일 것은 1,000원으로 예측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증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고 즉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20%가 되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떤 게 더 큽니까? 바로 이게 더 크죠. 예, 이게 더 큽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제 1년 후라고 한다면 이거는 9090 요거는 833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할인율이 커지게 되고 할인율이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니까 이게 답이네요. 옳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근데 2번 보시면 계속 기업을 가정하여 가치 평가를 할 경우 명시적 추정 기업을 설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명시적 추정 기업을 설정을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개 한 1년부터 5년 정도까지는 명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조금 너무 기간이 기니까 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기간 이후에는 현금 흐름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특정 기간 이후에는요, 명시적 추정 기간 맨 마지막 연도의 미래 현금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00원 벌고 2년 후에 110원, 3년 후에 120원, 뭐 5년 후에 140원을 번다라고 한다면 5년까지 추정은 가능하겠지만 명시적 추정기간 6년째는 그럼 어떡할 거냐 7년째는 어떡할 거냐 8년째 계속해서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5년째 140 버니까 6년째도 140 벌고 7년째도 140, 8년째도 140 계속해서 140을 벌 것으로 우리가 그냥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본 비용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본 비용이 10%고 요거는 20%잖아요. 자본 비용이 크니까 기업 가치가 감소하죠. 따라서 3번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4번 모든 가치평가 모형의 할인율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만이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주 입장이라면 주주들의 관점이라면 자기 자본 비용으로도 현금 흐름을 할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제 배당 할인 모형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배당 할인 모형에서 주주 지분 가치는 미래 배당의 현재 가치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주 지분 가치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배당 할인 모형,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주들이 기업이 이익이 나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큼 이익을 분배받는 게 바로 이제 배당이죠. 결국은 배당 할인 모형은 주주 지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만큼 받는 것이고 그 주주 지분 가치는 미래 배당금의 현재 가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2번 볼게요. 고든의 성장 모형에서는 성장률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배당 평가 모형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배당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배당 평가 모형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쓰냐면요. K분의 D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이 일정하지 않고 일정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10% 성장한다면 100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110원 받는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일정하게 성장했을 때의 배당 평가 모형은요. K-G 분의 D 1 플러스 G가 되거든요. 이 G는 우리가 성장률이 되는 거고요. 이 K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K 자기 자본 비용과 성장률 G를 갖다가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자기 자본 비용이 성장률보다 커야지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작다라고 한다면 이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보기 3번은 보기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물어봤으니까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보시면 배당 할인 모형에서 할인율은 주주가 기대하는 필수 수익률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차피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주주 지분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할인 모형에서 적용된 할인율은 주주들이 자기가 투자한 금액, 즉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사용 대가, 그게 바로 자기 자본 비용입니다. 그 자기 자본 비용을 가지고 이제 그 할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가치의 창출보다는 배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배당은 어차피, 이익이 나면 이익을 배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3번의 답은, 그래서 이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은 보시니까, 잉여 현금 흐름 할인 모형에 대한 내용 중에서 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잉여 현금 흐름. 자,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 본연의 활동. 이 기업 본연의 활동은 결국 영업 활동입니다. 예. 근데 이런 영업 활동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창출되는 순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에서 무엇을 빼주냐면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투자한 돈을 갖다가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영업활동을 통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있겠죠? 영업활동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업활동 유입액이고요. 그 영업활동 유입액에서 영업현금 유입액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겠죠. 나가는 게 있겠죠. 영업현금 유출액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빼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유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업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유입된 게 있잖아요. 내가 영업 활동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어떤 돈이 들어옵니까? 바로 매출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매출이 만약에 600이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나가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품도 사갖고 오고 직원들 월급도 줄 거고 세금도 낼 거고 그렇죠. 예, 모두 합하면 300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 활동 현금으로 600에서 300을 빼니까 결국은 30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영업 활동을 위해서 투자한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그 뭐 영업 활동하려면 뭐 어떤 자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자산들을 갖다가 취득하거나 혹은 처분하거나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컴퓨터를 사갖고 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 컴퓨터 사갖고 왔다. 그 다음에 책상도 뭐 100원짜리를 사갖고 왔다. 모두 200원이 영업활동에서 투자가 됐네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00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투자한 돈 200을 빼주게 되면 이 100이 나오게 되는데 이 100이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자, 그러면 이 잉여 현금 흐름은 이 돈은 도대체 누구에 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돈은요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에서 뭐 그 쓴 돈을 갖다가 빼준 거잖아요. 그럼 남는 돈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 돈은 바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가고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간다는 겁니다. 요 잉여 CF라고 즉 잉여 현금 흐름은 이 남는 돈은 결국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가게 되고요. 채권자에게는 이자의 형태로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이 주주나 채권자에게 배당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을 볼게요. 4번 그 보니까 그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창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현금 창출에 관한 정보, 그러겠죠. 예. 야, 2번 잉여 현금 흐름은 특정 연도에 기업이 창출한 가치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2번은 좀 그 맞게 설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번 잉여 현금 흐름은 이자 지급, 배당, 금융상품의 초보 및 취득과 관련한 현금 흐름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여기서 보셨듯이 주주에게는 배당 주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번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예, 배당을 안 주게 되면 채권자에게 이자는 주겠죠. 예, 그래서 그 돈이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요 정도까지 푸시고요. 5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